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연구소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와TV 임동성입니다. 용산도 600만원, 강북마저 고액 월시에 됐다라는 소식이네요. 용산구 센트럴파크의 해링스턴 스퀘어가 보증금 1억에 600만원 되어졌고요. 성동구 서울 수프루지오가 1억원에 380만원, 마포구 레미안 마포 리버웰이 보증금 5천에 280만원,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 3억원에 230만원, 노원구 상계 주공 9단지 좀 오래된 아파트죠. 5천에 120만원, 좀 싸네요. 그래도 120만원이 부담스럽겠죠. 이게 중산층 사람들한테. 월세 120만원 내려면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한 50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300 내가지고 120만원 내면 엄청 부담스럽겠죠. 서대문구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요. 1억 5천이고요. 보증금이 월세는 110만원입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반전세 값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임대차 입법과 집주인이 실고지로 강제한 것은 이딴 규제가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전용 114제곱미터는 지난달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원을 계약됐습니다. 전달에 같은 면적의 보증금이 1억 월세 520만원이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80만원이 올라버렸어요.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역세권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서울 외곽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노원구 상계동 주공 9단지 전용 79제곱미터가 지난해 중순까지 보증금 5천에 월세 8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5일에는 5천에 120만원까지 80에서 120, 40만원 튀어버렸네요. 약 50%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개봉동 현대 전용 84제곱미터 지난해 초에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에 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엔 보증금 1억원에도 월세 110만원으로 줘야 한다. 이 같은 고가 월세 행진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공시가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에서 폭탄이 맞물린 결과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집주인이 협상량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정부세 부담에 월세를 일부러 돌려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조세의 전가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 예상되는 거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한 거라고 뭐 판단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마저 5년 만에 집값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전국 유일하게 하락을 했던 도심권 노영동 아파트값이 4년 전 수준으로 회복해 전국 아파트 시세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피하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전은 법무를 이루고 있다. 탈락단지도 서두르자. 올공 미상 얼개 시형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올림픽 선수촌 3월 결과 기다려 목동 9단지도 신청 시기 저울질하고 있고요. 통과 기대 실거래가도 껑충 안전진단 관리 시도로 변경 상반기 법개정이 문턱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청약에 6만 5천 건 몰렸습니다. 대단하네요. 판교밸리 자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인데요. 이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판교밸리 자이 오피스텔이 특이한 게 그 아파트처럼 이게 보통 오피스텔을 보면 아파트가 24평, 34평 이렇게 있으면 오피스텔은 보통 원룸형이라 1.5룸 이렇게 아주 좀 소형평형 10평이나 뭐 12평이나 이런 건데 판교밸리 자이는 특이하게 아파트하고 동일한 5구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공급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는 청약 요건이 까탈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도전하지 않고 여기 오피스텔을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도전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37대1, 139대1 뭐 이러네요. 834 1대1도 있고. 근데 이 오피스텔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무려 아파트보다 34평 같은 경우는 2억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 근데 제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오피스텔은 뭐가 문제냐면 그 5구제곱미터까지가 최고예요. 이게 보통 오피스텔을 보시면 그 1인 가구가 특징이잖아요. 1인 가구 10평 또는 뭐 1.5룸 하면 이게 가족이 살기는 너무 좀 좁아요. 근데 가족이 살기 괜찮은 형태가 5구제곱미터 지금 24평인데 방 구조에 따라서 거실 하나에 방 2개 또 설계를 아주 잘 빼면 거실 하나에 방 3개까지 좀 좁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신형 그 신설계로 해서 59제곱미터를 오피스텔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포베이 구조로 빼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크게 구별이 없거든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근데 84제곱미터는 좀 문제가 있어요. 60부터 60제곱미터부터 뭐가 돼버리냐면 부가세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들어가서 사는 데는 이제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봐보니까 5구제곱미터는 경쟁률이 뭐 40대 1이나 30대 1이나 이러는데 이게 84제곱미터가 경쟁률이 140대 1이라든지 800대 1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20평 때는 좀 면적이 좀 좁아서 이게 오피스텔을 청약을 덜하고 가족이 살기 위해서 34평을 거주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한 20년 30년 푹 살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뭐 부가세가 문제가 그리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되팔려고 했을 때 이 아파트보다 부가세를 빼줘야 돼요. 부가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버리는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뭐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C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또 구별이 안 되고 특히 이게 오피스텔이 이런 오피스텔이 괜찮은 게 외관상 뭐냐면은 아파트하고 동일해요. 어떤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해요. 법적으로만 오피스텔인지 구별되어진 건데 원래 순수하게 된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을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건폐율 80%를 차지해서 오피스텔을 차지한 경우는 그 오피스텔에 어떤 공원도 없고 아파트 단지 내 공원도 없고 무슨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피스텔이 좀 아파트보다 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판교밸리 자유 오피스텔은 무슨 거냐면 아파트하고 동일해요. 아파트처럼 넓은 땅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아파트 정원이 있고 또 오피스텔 정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아파트 정원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게 땅에 1000평이 있다. 그러면 뭐 8개 동은 아파트고 2개 동은 오피스텔이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상업지구 내에 땅에 1000평이 있는데 800평 오피스텔 쭉 지어놓고 오피스텔만 딸랑 공급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통상 보면은 아파트가 한 막 그 80%나 70% 공급되고 오피스텔이 한 10% 20% 공급되는 이런 오피스텔은 의외로 보통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하고 이렇게 버물려져서 가서 그래서 요거 뭐 괜찮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 상권 공실률이 21%로 가장 높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명동 상권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많이 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근데 여기 나주역 신도시는 지금 이제 신도시라서 공실률이 70%뭐 이제 60%에서 70%입니다. 뭐 암담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명동 상권이 뭐 그래도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지방 상권은 지금 이제 그 혁신도시 너무 좀 늦게 형성되고 있어서 어떤 신도시가 다들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유래 신도시도 상권이 굉장히 늦게 뭐 조성되고져 있고요. 향후에 앞으로 뭐 10년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형성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를 아주 싸게 내놔야 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자 해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